어느 늦은 밤 병원으로 실려가고 있는 한 남자. 신, 운명, 기적. 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뿐. 그런데 그날 밤 신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쓰러진 두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주일 전 굴지의 화장품 대기업 헤르미아의 회장 비서 순정. 식약청과 언론사 등의 무기명으로 투서된 이성분표에는 제품에서 부적격 원료가 검출되며 순정도 급히 회사로 복귀하는데 유인물들은 다 받으셨죠? 네. 긴급 기밀 이사입니다. 동석인 분들은 오시는 대로 회의실로 모시세요. 그 시각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부적격 원료라니.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금융사 골드 파트너스가 최근 헤르미아의 채권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적격 원료 사건은 그들을 최대 채권자로 만들어줄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그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이기 때문입니다. 헤르미아가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00명만 구조조정하겠다고 식사 시간 단 20분 동안에 1000명 맞춰. 수조원대 기업 매각과 수천 명의 구조조정을 결정해버린 맹렬한 기업 사냥. 그는 기업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골드 파트너스의 제임스 강. 개발한 기술력 곧 상용화 됩니다. 그거 아주 잘 됐네. 그 기술력까지 당장 팔아야지. 우린 오로지 그 기술력 먹으려고 이 회사 먹는 거거든. 자본주의의 괴물 강민호는 회장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회장님 조카이신 그분 말입니다. 그 시각 때마침 민호가 헤르미아 본사를 찾아오고 순정을 포함한 비서진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골드 파트너스에서 나왔어요. 원칙주의자 순정은 갑자기 들이닥친 이들을 경계하고 안내데스크입니까? 이 회사가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것도 아니고 방문자와 침입자 정도는 구분하셔야죠. 어이없는 민호. 멍청한 거야? 우리가 누군지 다시 얘기해줘? 당신들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선약이 없으면 못 보내드립니다. 얘가 씨 얘기가 안 통하네. 그냥 들어가. 문전박대를 당한 민호는 무작정 밀고 들어가려 하고 그만하면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라는 따라 들어오시죠. 법무팀 이사 준이가 나타나며 두 사람의 강렬한 만남이 일단락되는데 지금부터 못 빠지게 죽어라고 뛰세요. 이자 제때 갚으시란 말입니다. 돌아오는 2차 만기 때까지 갚지 못하면 부도 처리 후 매각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10원짜리 한 장 갚을 게 없는 것 같은데. 민호가 삼촌인 강 회장을 이토록 증오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우리 아버지 세상에 둘도 없던 복지가였던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양반이 죽고 나니까 복지재단 이용에 횡령한 사실도 모든 지분을 삼촌 당신한테 증여한 사실도 갑자기 드러났어. 당신이 임시 대표이사 맡고 난 그 뒤에 말이야. 기밀 유지 협약 위반. 그런 건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로. 이에 강 회장도 지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놈이 과거나 복수에 사로잡히다니 결국 감상적인 네 애미애비처럼 끝나고 말게다. 복수를 위해 이날만을 기다렸던 민호. 세조가 그 많은 목을 베고도 용상에 앉은 시간이 고작 14년이랍니다. 25년이면 많이 헤쳐 드셨습니다, 강 회장님. 그렇게 경고를 남기고 나온 민호는 순정을 보게 되고 나 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만 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가 도련님 디저트 꼭 차가운 걸로 준비하시던 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순정의 존재를 기억해내는데 설마 너 김 실장 딸?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김순정입니다. 야, 대를 이어 좋은 살이라 일이 재밌게 돌아가네. 내가 있어. 네 아버지 부흥 소식 듣고 내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분통이 터져서. 순정의 아버지 김 실장은 민호와 깊은 악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반갑게 맞아주시니 반갑지 않을 수가 있나. 배신자 딸내미를 여기서 만나게 됐는데. 김 실장이랑 많이 닮았네. 배신도 밥 먹듯이 하려나? 부모의 공은 배워도 관은 배우지 말자. 그러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조만간 시험 한번 쳐볼게요. 참 잘했어요. 찍어줄게요. 밖에서 한번 보자고 언제. 민호는 그런 순정에게 모멸감을 안겨주며 떠나고 그 시각 사랑한다니까. 들어 임마. 순정의 남자친구 열혈 형사 동욱은 범인 검거에 열중이었는데 야야 봐. 야이 개아들놈아 이씨. 니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그때 동욱은 가품 금시계로 주의를 돌리고 손쉽게 체포에 성공하는데요. 그날 밤 방금 대한은행 밑으로 20m 내려왔어. 잠시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순정을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동욱이었는데
순정이, 우리 아가씨 나랑 결혼해 줄래? 꿈만 같은 청혼을 받으며 행복을 만끽하는 두 사람. 잠시 후 네 말한 게 이런 집 맞지? 2층에 저래 테라스 있고 마당 있는 집. 내 약속할게. 우리 첫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엔 이 집 들어간다고. 동욱은 의미 있는 약속과 함께 순정에게 나비핀을 선물하고 우리 꼭 잘 살자잉. 두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한편 민호는 과거를 회상하는데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형님을, 진영을? 그 인간한테 속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형님이 빼돌린 자금 형수님이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그거 서방님 뜻이잖아요. 증거 있어요? 그런 거는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삼촌의 배신과 누명도 모자라 김 실장, 취임식 잘 마치셨습니까, 부사장님? 순정의 아버지 김 실장이 헤르미아 부사장 자리를 꿰차고 거스를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빼앗긴 민호의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고 이후 민호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었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네가 여기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만 가라 이제. 의미 없는 하룻밤을 보낸 민호는 여자를 보내고 어떤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얼마 뒤 민호는 어딘가 텅 빈 듯한 표정으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되게 5년 안에 운명하는데 넌 참 질기게도 버텼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민호의 상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고 돌려 말하지 않으마. 6개월은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한 달도 어렵지 싶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는데 어딜 가는 거야? 더 바쁘게 일해야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서. 이번 얘긴 꺼내지도 마요. 민호야. 조건 맞는 심장 이식받게 될 확률 다 1%. 그깟 1%에 남은 인생 한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 복수를 끝마쳐야 하는 상황. 얼마 뒤 민호는 헤르미아 매각을 진행하려 중구 공장에 기습 방문하고 거기서 우연히 순정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개를 이어서 강 회장 멍멍이 하고 있는 김순정 비서 아니야.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시작하세요. 매각 실사가 시작된 한편 동욱이 공장을 방문하고 아버지 보러 왔냐? 예, 곧 퇴근하죠. 분위기가 안 좋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하긴 뭐 팔아치우면 좋을지 둘러들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가만 앉아서 돈만 까먹는 당신들 제일 먼저 정리할 대상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몇 달에도 월급 처받고 싶으면 국으로 처박혀 있어. 본사 지시도 없었는데 이분에게 협조하는 분은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막아서는 순정과 맞서는 동욱. 3분 안에 여기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구조조정 제1순위가 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직원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내 직업이 인간 백정인데. 아니다. 그보다 쓰레기 청소부가 맞겠어. 니들 가만 앉아서 돈만 까먹는 인간 쓰레기들 많잖아. 쿨하게 인성을 포기한 민호의 폭언이 이어지던 그때 열혈 형사 동욱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다 네 끼다 이기가. 통가. 뭐야? 이게 다 네 끼다 이기가.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야 여긴 무슨 폐기품들이 이렇게 넘쳐나냐? 뭐라? 민호의 발언은 결국 주먹을 부리고 마는데 그렇게 신나게 두드려 팬 결과 준이야.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동욱 씨가 강민호 씨한테 일반적인 폭행을 행사했어요. 이 친구 무술 유단자라 가지고 가중처벌되는 거 아시죠? 마영사 그냥 사과하고 합의해요. 줏대 있는 동욱은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제발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내가 왜? 사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부탁 들어줄 생각 없어. 근데 거래할 생각은 있어. 네?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넌 뭘 해줄 수 있는데?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 있긴 있지. 너. 훅 들어온 민호의 수상한 제안. 너라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순정아, 김순정 씨 떡볶이나 좀 사 먹고 갈까? 어디서 눈치려고? 그러나 멋졌어. 순정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서준 동욱이 자랑스러웠고 이걸 누굴 주냐? 아까워서 누굴 줘?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죠. 잠시 후 그렇게 동욱이 돌아간 뒤 순정은 합의를 위해 민호에게 전화를 거는데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오라고요? 민호가 순정을 불러낸 곳은 다름 아닌 호텔이었고 본부장님 저 김순정입니다. 초췌한 얼굴로 등장한 민호는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에 순정은 곧바로 도움을 청하려 하는데 예, 여기 민호는 비밀리에 병원으로 옮겨지고 순정은 민호의 병을 알게 됩니다. 얼마 뒤 의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 시각 밤새 민호를 기다리던 순정 앞에 오비서가 나타나고 민호의 호출을 받은 순정은 병실에서 그를 마주하는데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그게 무슨... 밤새도록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아픈 분을 혼자 둡니까? 뭐 하나 캐내고 싶어가지고 반나절 밀착 감시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서 캐낼 게 뭐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그때 내내 의심 모드였던 민호가 지난밤의 제안을 이야기하고 합의 조건에는 나하고 일 함구하는 조건이 포함돼. 어디 가서 토시라도 하나 흘리면 네 인생 아작내버릴 줄 알아. 그럼 그 부분은 숙지된 것으로 알고 나가지. 본부장님! 그렇게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백화점 명품관. 수수했던 순정의 패션을 완전히 탈바꿈시켜버리는데 잠시 후 대체 이 옷이 왜 필요한 거죠? 넌 오늘 5명의 남자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될 거야. 몇 명을... 뭐래요? 이거 농담이죠? 내가 농담할 사람으로 보여? 근데 너도 만족할 거다. 5명 모두 아주 부자거든. 그렇게 민호가 순정을 데리고 간 곳은 한 고급 별장이었는데 아유, 좀 같이 좀 드시지. 제가 좀 늦었습니다. 떡하니 앉아있는 강 회장.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온 게냐? 넌 또 왜? 채권단 회동 아닙니까? 당연히 저도 와야죠, 삼촌. 아니 기밀 회동인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설마 김 비서 자네? 아닙니다. 그런 거. 내 수석 비서하고 내통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강 회장은 민호의 의도를 단번에 캐치하고 오히려 잘 됐구나. 비서 자리야 다시 채우면 그만이지만은 이분들하고 나 사이 이런 장난질로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야송아. 우리가 함께 해온 25년 모든 위기를 함께 넘긴 동료애도 있지만 서로 묵인한 치부라는 것도 있다. 누가 더 위협이 되겠니? 그런데 그때 좋습니다. 그럼 채권자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정승처럼 버신 돈 개처럼 날리셔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친 채권 원 거래가로 매입해 드릴까 하는데 민호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이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고 단 제일 먼저 연락 주시는 단 한 분께만 해당됩니다. 25년의 가치가 얼마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시각 동욱은 갑자기 퇴사하고 사라진 원료 담당자 노영배를 찾고 있었는데 영배 형님 집 주소 좀 보내줄래요? 글쎄 난 모르는 일이라니까. 형수가 뭐라면 영배 형님 어디인지 누가 합니까? 그 부적격 원료 사건 그 제대로 알아내려면 형님 꼭 필요하니까 그러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노영배. 부산 친구네 간다고 하곤 떠났어. 언제 올지도 몰라. 한편 순정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 그 쓰레기 차지만 타고 가지. 한참 올라왔는데. 꺼져요. 허허, 고맙다는 말은 하고 가야지. 아니 당연히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모시는 사람 진짜 얼굴을 보여줬잖아. 삼촌은 바로 그런 인간이야. 생각한 합의 조건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까?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가 다르잖아요. 너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민호는 순정에게 배신을 제안하는데 일개 비서를 정관 예우하겠다는데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호기 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삼촌이 널 가만두겠냐? 그래도 당신 같은 쓰레기 밑에 있는 것보단 낫겠지. 순정은 이 제안을 거절한 채 돌아서고 그날 밤 유난히 길었던 하루의 끝에는 언제나 동욱이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네. 응? 동욱은 순정의 콧등을 두드리고 내 얘기했지? 힘들고 지치고 슬플 때 내가 있다 생각하고 이 노래 들으라고. 고마워. 순정의 모든 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같은 시각 채권단 4명 모두 전화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원하는 조건 협의해보겠다고 합니다. 얼어 죽을 25년은 어휴. 근데 왜 또 소파에 계세요? 오늘 그냥 침대로 가시는 게. 침대에 누우면 못 자. 진짜 아니 수천억 원을 벌면 뭐합니까? 누워서 자지도 못하는데. 오비서는 이런 민호가 안쓰럽기만 하고 난 천생 죽어야 누울 수 있나 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민호는 더욱더 복수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우시가. 남은 시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죽고 싶어. 그렇게 민호가 계획에 박차를 가하는 사이 오 대표, 아무튼
연락 주십시오. 강 회장은 채권단들의 배신을 직감하고 망할 자식. 다른 채권단도 전화를 죄다 피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우리가 쥐고 있는 부당거래 내역 다 풀어버려. 그리고 민호의 뒷조사도 하고 있었는데 준비해 왔습니다. 조 박사 아닌가? 그 듣기로는 강권이 한국에 들어와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 잠시 후 용돈이냐? 늙은이 줄 용돈 아니면 그 봉투 찢어버려. 순정은 책임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 하지만 그게 어떤 자리였는지 알았다면 네가 어떻게든지 피했겠지. 강 회장은 순정을 믿어주고 네가 오늘 좀 해줄 일이 있다. 곧이어 선물을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누구한테 드리는 선물입니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투자자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동욱은 노영배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의 뒤를 쫓던 중 수상한 모습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동욱은 의문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노영배에게 원료 사건을 사주한 사람이 절친 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각 약속 장소로 향한 순정은 민호와 채권단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마침 다들 와 있었군요. 당신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채권단 모임인데 당연히 와야지. 모두가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그때 아직 전달이 안 된 모양이구만. 강 회장이 선물을 꺼내들고 민호야, 김 비서관이었으면 모를 뻔했다. 신근증으로 돌아가신 우리 형님께서 물처럼 다려서 잡수셨죠. 이 아이가 우리 형님하고 같은 병을 앓고 있더군요. 예상대로 강 회장은 순정을 이용했던 것이었고 그간 고생이 많았다. 이 모든 게 다 부덕한 삼촌 탓이. 이 일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한 달이란 길어야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군요. 그렇게 채권단은 민호를 배신해버립니다. 잠시 후 일생을 살려왔어. 일생일대의 복수를 코앞에 두고 실패한 민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 따위 기집애가 어떡해? 너 따위가 어떡해? 우리 아버지 그 꼴로 만들더니 나까지 우스운 꼴 만들어? 제 얘기를 좀... 급기야 순정을 패대기 쳐버리는데 꺼져. 같이 있다간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꺼지라고. 그렇게 해명조차 하지 못한 채 순정이 자리를 뜨던 그때 민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아버지, 왔냐? 배수용품 택배로 보내드렸잖아요. 제발 좀 편하게 좀 사세요, 예? 아이고 아버지 두부 사왔어요. 준이 어머니의 제사를 앞두고 동욱이 준이를 찾아오는데 말해봐라. 변명 안 할게. 네 심작이 맞아. 대체 왜? 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하고 손잡은 거고? 왜? 인간 대접받으려고. 공공연한 사실이야. 이 회사 더러운 일 도맡아 처리하는 강 회장의 개라고. 왕자에 오르고 싶었던 준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공장 경비원 아들이 재벌 강 회장이랑 좀 싸워보려면 세계 최대 금문사 존너 등에 업어야 되지 않겠냐? 공장 식구들아, 네 하나 살자고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 전부 내쫓자고. 어쩔 수 없어. 야 이준이! 어차피 이 회사 가망 없어! 동욱의 만류에도 멈출 생각이 없는 준이와 정신 차리라 이준이! 동우가! 믿었던 친구의 끝없는 추락. 나 기필코 내일 이 일 밝힐 기다. 결국 동욱은 진실을 밝히기로 하고 준이에게 시간을 주는데 내가 대표가 된 뒤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그리고 네 아버지랑 순정이만큼은 절대 다친 일 없을 거야.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동욱에게 돌진하고 우리 순정이 보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 쓰러진 동욱의 휴대폰을 챙깁니다. 그 시각 민호는 순정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운명처럼 동욱 또한 같은 병원으로 실려오게 됩니다. 두 남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잠시 후 어디라고요? 순정은 뒤늦게 동욱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뒤 민호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진짜 천운이라고 밖엔 표현이 안 된다. 게다가 때마침 조건이 맞는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지 뭐냐. 말 그대로 1%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아저씨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딘가 달라진 듯한 민호의 모습에 모두가 의아해하고 급기야 공 주세요. 민호가 아이의 콧등을 두드리며 생전 못 보던 미소를 짓는 한편 오늘도 내일도 니한텐 내가 있잖아.
순정이 목숨만큼 사랑했던 동욱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동욱 씨의 다음이 내일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나의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사라져 버렸다. 얼마 뒤 민호는 알 수 없는 악몽을 꾸게 되고 누구야 당신? 꿈속에서 나비머리 핀을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당신이 우니까 왜 이렇게 슬프지? 누구야 당신? 또 악몽 꾸신 거예요? 어느새 기력을 되찾은 민호는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생전엔 주전부리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과자를 다 찾고. 몰라. 입이 심심해.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탕을 입에 넣는데요. 겨우 요거예요? 같은 시각 여보세요, 김순정입니다. 순정은 분실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어이! 순정은 회복한 민호를 마주치게 되고 이게 누구야? 배신주와 딸내미 아니야? 야, 얼굴 좋다. 난 누구 덕에 인생 한 방에 훅 갈 뻔했는데 근데 어쩌나? 내 몸과 새로운 심장에 인수합병했으니 말이야. 말씀 들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너 나 찾아온 거구나. 내가 저기 죄송하지만 이따가 말씀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야 얘기하고 있잖아. 야 너! 그렇게 갈 길 바쁜 순정에게 칼같이 외면당한 한편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여기요. 순정은 잃어버렸던 나비핀을 되찾게 되고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7번 베드 쓰셨죠? 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왔어요. 엄마가 사물 안 보니까 그게 있더래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 버리고 간직해 주셔서요. 환자분은 퇴원해서 잘 지내세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순정. 한편 민호는 순정을 따로 불러내고 네가 쟤를 어떻게 알아? 저 학생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줬어요. 차군이가 없구나. 밤낮으로 찾아와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 물건이나 찾으러 다녀? 남의 속도 모르고 실컷 성질을 부리는데 치아! 내가 살아나는 이상 넌 이제 끝난 거야. 나중에 삼촌 감옥 보낼 때 너도 뭐 하나 엮어서 보내줄게. 말 나온 김에 네 잘난 애인부터 다시 손봐줘야겠다. 곧 네 남자를 버리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야. 순정은 동욱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그냥 딱 양아치야. 이거 아주 살만한가 보구나. 네! 당신 아니라도 너무 살만해서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이든 양아치 짓이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야,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화가 난 채 돌아서는 순정을 보자 또다시 민호의 심장이 아파오는데 그날 밤 뭐 하는 거니 난데없이. 대체 어딜 가는데요? 준이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순정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다 비워. 이것도 좀 봐봐. 이건 뭐야? 난 첫 번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네가 살 집 하나 고르라고 지금 거기 있는 집들 중 말이야. 내 집? 뭐 그동안은 나영사님 집이라 안심했는데 이제 산꼭대기 니네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며. 올라갈 때마다 동욱이 생각할래? 내일이면 49제야. 난 네가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나 네가 그 험한 길 다니는 거 항상 마음에 걸렸었어. 친구는 이제 우리 둘뿐이야, 순정아. 사실 준이는 동욱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순정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거 돌아왔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49제 앞두고 딱 돌아온 거야. 집은 너한테 시집올 처자한테 쏘고 나한텐 가끔 이런 맛있는 음식이나 쏴. 순정은 준이를 친구로만 생각했고 여전히 동욱은 그리워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민호는 순정의 원망 섞인 말이 계속 떠오르고 아우 기집애 진짜 누구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헤르미아가 박살나면 내 평생 수건 사업이 끝난다. 새롭게 태어난 민호는 복수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민호는 어딘가 익숙한 노래에 뒤를 돌아보고 그때 또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차오르기까지 하는데 한편 오늘 49제예요, 선배. 후배 옥현은 동욱을 위해 범인을 꼭 잡겠다 다짐하고 그놈 잡는 날이 내가 선배 장지 묻는 날이야. 편히 쉬어요, 선배. 동욱이 좋아하던 사탕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얼마 뒤 완전히 회복한 민호는 2달 만에 퇴원을 하게 되고 드디어 퇴원이구나. 응? 너 되도록 다시는 보지 말자.
그 퇴원하는 환자에게 늘 하는 인사다. 야, 나 의식 없었을 때 누구 문병 안 왔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예, 본부장님 죽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전부 자기만 엄청 열심히 했다고요. 오비서는 민호의 평판과 슬픈 현실을 완벽하게 자각시켜 버리는데 호텔로 바로 가실 거죠? 그 전에 들릴 때 있어. 큰일 났어. 연쇄살인마 지금 여기로 오고 있대요. 민호의 등장 소식에 사무실 직원들은 비상이 걸리고 직원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냄새야? 니들이 개, 소, 돼지야? 하늘위에서 일하고 처먹고 자고 다 해결하게 왜 똥까지 싸지? 그렇게 민호가 2달 만에 사무실에 등장하고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드디어 민호의 입이 열리는데 다시 오니까 좋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민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 시각 준이가 순정을 찾아오고 준이야. 퇴근 준비해? 49제도 끝났고 내일 나영사님 집에서 나오는 날이지? 그래서 말이야. 그런 순정에게 준이가 선물한 건 다름 아닌 신발이었는데요. 이제부터 홀로서기 잘할 수 있지? 선물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지는 한편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입원하며 상황이 뒤집히고 헤르미아의 부도 확률 또한 낮아진 상태. 마지막으로 임시 파견 이사에 대한 안건이 남았습니다.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때 때마침 민호가 등장하는데요. 강본.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은요. 몸도 회복했는데 돈 벌어야죠. 삼촌이 주신 흑홍삼은 아주 멀쩡히 회복했습니다. 파견 이사 선정. 이봐요 강본. 민호는 상황을 뒤바꿀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었고 찾을 거 없어. 그 자리 내가 갈 거니까. 갑작스런 통보에 이어 뭘 그렇게 쪼십니까? 돈 잘 갚나 못 갚나 지켜보는 나이롱 임원 자리 하나 갖고. 그럼 그 부분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제가 있는 동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예나 주십시오. 순정을 자신의 비서로 넘겨달라는 폭탄 선언. 이봐요, 강민호 씨. 그렇게 강 회장의 답변을 기다리는데 그리 하시게. 그는 순순히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아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도 미약할 게다. 순탄치 않은 회사 생활이 예상되는 한편 아직도 살만해? 너무 살만해서 협박 따윈 웃음 나보지? 이제 좀 다이나믹해지겠습니다. 양아치가 네 상사인데 괜찮겠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네 말이 맞아. 난 다시 살아나도 누구 짓밟을 생각밖에 없어. 자, 그럼 이 회사에서 누가 첫 타자가 될까? 민호의 선전포고와 함께 그를 더욱 경계하게 된 준이. 그날 밤 같이 살자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 진짜. 옥현이 순정의 이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잠깐만. 뭐? 장난 전화 아니고 진짜야? 알았어 지금 갈게. 하필 이때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아 어떡하냐. 아 이거 혼자 어떻게 옮기지? 참에 홀로서기 연습 제대로 해야지. 가. 그렇게 홀로 집으로 향하던 순정은 추억의 계단 앞에 잠시 멈춰 서는데 아이고 순정이 우리 아가씨 오늘 하루 어땠노? 그럭저럭 괜찮았어.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절대 무한한 건 없다. 그래 알아.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지나간다. 그래 그거. 그리고 중요한 건 니한테 내가 있잖아. 동욱이 사라진 골목을 마주한 순정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니한테 내가 있잖아. 그런 순정에게 다가오는 누군가. 익숙한 노래와 함께 나타난 건 바로 민호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뭐야? 왜 울고 자빠져 있어? 본부장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럼 넌 여기 왜 있는데? 저희 동네니까요. 이런 데 살아? 여기 어쩐 일로 오셨냐고요. 이게 어디 가자면 눈을 뜨고 나도 모르게 왔다고 그냥 걷다 보니 그런데 그때 민호는 순정의 나비 머리핀을 보게 되고 그 핀 어디서 났어? 어머. 잠깐 가만 있어봐. 무언가 결심한 듯 냅다 순정을 안아버리는데 조금 전 민호는 오늘도 같은 악몽을 꾸다 깨어나고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한참을 걸었는데 이거 어디야?
민호가 멈춰선 곳은 동욱의 약속이 남겨진 집 앞이었고 뒤이어 울고 있는 순정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 너 중환자실 왔었지? 너 나 찾아와가지고 안고 울고 물고 난리쳤지 맞지? 제가 본부장님을 왜 찾아갑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은 가족 말고는 면회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럼 뭐지? 다음 날 민호는 공식적인 출근을 하게 되고 우리 예상대로 해리미에서 진양백화점 재계약에 사활을 거는 모양이야. 이 계약 불발시키면 자금 난 최악이 될 거야. 그 다음 중부공장 매각까지 밀어붙이면 오케이. 진양과의 계약 킬시키는 목표 진행하자. 잠시 후 이 이사가 모르다 준 정보라며 진양백화점 재계약 건 말이야. 꽤 쓸만했어. 잘 활용해보도록 하지. 강 이사님 계획 또한 쓸만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준이가 얄미운 민호는 슬쩍 손을 올리는데 순정을 향한 두근거림은 갈수록 심해지죠. 왜 또 이러지? 곧이어 회의가 시작되고 그렇게 당당하실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나 감사권 들고 온 거 알죠? 그렇게 사적인 목적으로 감사권 발동할 경우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민호의 압박에 임원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아직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쏘리. 아 보기 좋네요. 우리 이사님들 충심이 아주 눈물겨워요. 죽을 힘을 다해 돈 버세요. 이 고비 못 넘기면 또 한 번의 반정이 일어나는 꼬라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두 사람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한편 순정은 본격적인 비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야, 너 이거 안 바꿔왔어? 청담동 가가지고 이 칼라 있다 그래. 그때 이사님 이거 순정이 손을 크게 다치게 되고 잠시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사님. 패스를 안 전해드렸어요. 이게 있어야 앱 출입을 하시니. 순정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민호. 다친 건 넌데 내가 왜 그랬지? 내 손가락도 아닌데 말이야. 나 정말 미친 건가?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같은 시각 순정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웃겨나. 다치게 해놓고 지가 우는 이유는 뭘까? 울었다고 그 싸가지가? 야, 걔 설마 또라이니? 또라이였어. 그리고 그때 순정에게 물건을 찾으러 오라는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너 뭐 주문했어? 펑킹클럽. 그날 밤 오늘도 같은 악몽을 꾸게 된 민호. 그리고 꿈속에서 물고기가 그려진 의문의 시계를 보게 되는데 다음 날 앞으로 이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들하고 사적으로 얽히지 마. 잘 알겠습니다. 좋아. 오늘 네가 맡을 중책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내가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의 계약을 주관하고 있어. 오늘 그 프랑스 담당자가 입국하는데 한국 시장 조사를 원하셔. 네가 그분 수행을 맡아. 순정은 민호가 주관하는 계약건에서 프랑스 담당자 수행을 맡게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무슨 호들갑이야? 그 진양이 우리 헤르미에를 까고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플레르를 넣을 계획이랍니다. 뭐? 그 예상하신 대로 고수사 강민호가 그 계약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플레르 담당자 입국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순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수행 업무에 나섰고 이름 위고 위안 아시아 총괄 담당자인데 한국계 외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양백화점 헤르미아 매장을 시찰할 예정이고요. 김 비서가 그 수행을 맡은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경쟁사 수행을 맡아? 그러나 같은 시각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오늘 플레르사 백화점 방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뻥이야. 관계자들이 이미 가 있어. 아니 그러면은 순정 씨한테 왜 그런 엉뚱한 짓을 시키신 거예요? 기집애가 하도 잘난 척해야 돼서 말이야. 민호의 장난으로 순정은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완전 쓰레기다. 아, 나 들었어. 뭐 쓰레기? 그때 순정의 방에서 엽서 하나를 발견하고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엽서 속 그림은 다름 아닌 꿈속의 물고기 그림이었는데 그 시각 죄송하지만 헤르미아 매장 방문하시려는 목적 여쭤도 될까요? 저희들은 플레이르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플레르에서 오셨다고요? 헤르미아 매장 다음 타자로 입점 협의 중입니다. 순정은 자신이 경쟁 업체의 수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송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헤르미아 매장 진입 못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민호는 다른 곳에서 비밀리에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네가 오늘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넌 해고야. 그쪽 회사에서 법적 대응 들어올 거야.
변호사 미리 선임해 놓는 게 좋을 거다. 오늘 일어난 일 어디 가서 발설이라도 해봐. 비서협회에 얘기해서 자격증 박탈하고 네 평생 먹고 살 길 막아버릴 거야.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쭉 모시지 그랬냐. 눈 한 번 딱 감고 그랬다면 내가 충성의 뜻으로 알고 비단길 쫙 깔아줬을 텐데 말이야. 퇴직 신청은 내일 오후 출근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정이 해고를 당한 한편 놈들을 막아냈다고? 이 김 비서가 실랑이를 부리다가 놈들이 결국에 돌아갔답니다. 강 회장 또한 민호의 계획에 완벽히 속아 넘어가고 마는데 잘 배운 적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 놓친네. 내일쯤엔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얼마나 속이 쓰리실까. 드디어 강 회장에게 한 방 먹이는 데 성공한 민호. 야, 아직 네가 진짜 뿔레르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본부장님 비서 나 가짜인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골사 사람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쪽이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두고 봐야 회사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어요. 안 그러실 거 잘 압니다. 커프스 단추에 골드색 G 로고가 붙은 거 봤습니다. 골드 파트너스에서 시니어 컨설턴트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커프스 단추. 제가 얼마나 미흡하고 양이 안 차셨으면 이런 시험을 계획하셨겠어요. 제가 말씀 잘 드릴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님 기준에 제가 턱없이 모자라다면 조용히 물러나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람 기 꼭 꺾어야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그날 밤 어쩐 일로 술을 다 먹어? 거기에 닭발까지. 비서는 냄새 나는 음식이랑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며. 회사 잘렸거든요. 퇴직을 앞둔 순정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고 넘어질 뻔한 순정을 구해준 민호. 다음 날 민호는 물고기 엽서를 보낸 가게를 찾아가고 꿈속의 시계와 비슷한 또 다른 시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각 우리 자리에 플레르가 들어오게 됐답니다. 김 비서가 현장 조사 막았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강 회장은 민호의 플레르의 계약으로 헤르미아가 밀려난 사실을 알게 되고 김 비서 그 여우 같은 것 때문입니다. 회장님하고 제 판단을 흐리게 하려고 가짜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생쇼하는 거라고요. 김 비서 지금 어디 있어? 대환장 오해 파티가 난 줄도 모른 채 순정은 사직서를 제출하러 왔는데 준이야. 그때 김 비서! 강 회장이 냅다 순정의 뺨을 때리고 어디서 가짜들을 데리고 본점에서 쇼를 해? 김 비서 감사통에 회부시켜. 그리고 그간 행적 샅샅이 수정. 순정의 수모를 목격한 민호는 또다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순정의 방을 둘러보던 민호는 뒤늦게 순정의 진심을 깨닫게 되고 순정을 붙잡기 위해 나서는데 김비서! 그 순간 한 괴한에게 순정이 인질로 잡히고 잠깐만. 비켜요. 비키라고! 순간 괴한을 보던 민호의 눈빛이 바뀌고 왜 이러는 건데? 왜 안 비키고 있어?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 시계 당신 연봉이랑 좋게 비슷할 거야. 이 시계랑 여자랑 교환하자. 어때? 생전 동욱이 자주 쓰던 수법을 써서 괴한의 주의를 끄는 민호. 그런데 그때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고 야, 이 미친놈아! 저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냅다 달려들어 보는데 피했다. 보인다. 이 자식의 움직임이. 그렇게 괴한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시칼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날 밤 반지 마음에 드시나 해서 전화 드렸어요. 반지라뇨? 마영사님과 결혼 반지요. 순정은 동욱이 자신 몰래 결혼 반지를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혼 반지라뇨? 반지 잘 받았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오늘 반지 얘기 처음 들었는데요. 아까 친구분이 찾아가셨는데요? 제 친구가 찾아가요? 이 사람. 반지를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잠시 후 미안했다 오늘. 민호에게서 동욱을 느꼈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다친 거 있는데 내가 왜? 다친 건 닌데 왜 내가 눈물이 나노? 혹시나 하는 기대로 민호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은 동욱과 순정이 꿈꾸던 그 주택이었고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여기 왜 계세요? 여기 내 집이야. 당신 뭐야? 뭐? 당신 대체 누구냐고요? 그때 천천히 다가오는 민호.
이게 어디 상사한테 당신 이사님 정체가 뭐예요? 왜 하필 이 집을 사신 거냐고요? 그냥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샀어. 뭐 이유 있어야 돼? 그럼 나 손가락 다쳤을 때 왜 울었어요? 얼마 전에 나 술 취했을 때 왜 이거 하신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그 운 거야. 그 수술 이후에 좀 센치해져서 그런 거고. 아니 코코코는 뭐 이게 뭐라고? 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반지는요? 이사님이 찾아갔다면서요? 그건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 네 앞으로 발송된 엽서 그거 보낸 가게에 내가 좀 무슨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갔어. 근데 그 엽서가 네 약혼반지 교환증이래잖아. 그래서 간 김에 그냥 찾아준 거야.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쪽팔려서 이래? 쪽팔리다뇨? 들어보니까 그 민중의 박멍이가 초원하고 튀었다며. 너 일방적으로 까였지. 민호는 또 동욱 얘기로 순정의 마음을 건들고 너 만나도 하필 그런 놈 반지 줘요. 어? 반지 달라고요.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야 그 김비서 그 맞은 데는 괜찮? 늦었지만 동욱이 준비했던 결혼 반지를 이제야 껴보고 이렇게 예쁜 반지 준비한 줄도 모르고 내가 너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자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 거 있지. 얼마 뒤 순정은 퇴직을 앞두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김비서 수사! 왜요? 내가 네 상사인데 내가 널 안 잘랐는데 나가긴 네가 왜 나가? 강 회사님이 제 상사인지는 몰라도 월급은 회장님께서 주시거든요. 내가 해결할게 삼촌. 그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제 와서. 그대로 강 회장 앞에 데려가 오해를 풀 수 있게 해주고 너 배신한 거 아니잖아. 네 입장 당당하게 말씀드리라고. 전 결코 이 회사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힘들 빼지 마라. 아유 윤 이사님 계속 이렇게 시침이 떼실 겁니까? 아니 어젯밤에 백화점 들리셨다면서요. 제 직원이 CCTV 자료 카피하러 갔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시면 알겠네요 삼촌. 좋아. 그건 잠시 오해가 있었다고 치자.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네 직업 뺏은 것 같아서 찝찝해서 그래. 이대로 나가면 협회든 상공회에서든 진정서 회부되고 너 평생 이 직업 못하게 될지도 몰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네 직업만큼은 지켜줄게. 그렇게 무사히 복귀를 하게 된 한편 민호는 순정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고 어쩐 일이냐? 정기 검진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 흘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계속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이게 아무튼 검사해요 다시. 잠시 후 순정의 웃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되는데요. 저런 표정도 있었어? 같은 시각 현정 유통에 이어 엘르 백화점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크라운 백화점입니다. 원료 사건으로 헤르미아는 모든 유통사에서 퇴점 수순에 이르고 얼마가 됐든 판매 수수료 무조건 맞춰줘. 그런데 그때 크라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그쪽 대주주께서 회장님을 직접 뵙고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자십니다. 그래? 그렇게 기업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는데 대주주 대리인이 접니다. 이번에도 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중부 공장 매각 밀어붙이겠습니다. 공장을 매각하면 우리더러 무슨 수로 돈 벌란 말이오? 아예 회사를 복구 불능으로 만들겠다. 중부공장 매각은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사님들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나중에 헤르미아가 부도난 뒤 다국적 기업에 팔릴 때 이사님들처럼 고용 승계 약속드린다고 말이에요. 파격적인 제안으로 이사들의 마음을 돌릴 생각인데 머리 하나만 자르면 되지. 멀쩡한 팔다리를 왜 자르겠습니까? 다음 날 나는 그 CC 크림보다는 BB 크림을 선호해, 순정 씨. 오비서와 친하게 지내는 순정을 보고 질투를 느끼게 되는데 야, 비결이 뭐냐? 뭐가요? 김비서 말이야. 저 여자는요 그렇게 쉽게 안 풀려요. 선물 같은 걸 하면서 대화를 한번 풀어보시던요. 여자들 왜 백? 용품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잠시 후 뭐 바이오한테 줄 선물 하나 골라야 되는데 바이어가 여자분이세요? 오비서의 조언대로 바이어 핑계를 대며 가방을 선물하려 하는데 아니, 네가 봤을 때 이쁜 거 골라. 응? 설마 저 사주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도 고생했는데 똑같은 걸로 하나요? 뭐 그러진 않겠죠? 정곡을 딱 찔려버렸고 이런 넘치는 선물 부담스럽습니다. 아유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다른 여자들은 이 정도면 그냥 바로 침대까지 가는. 뭐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다고 너랑 자겠다. 뜻은 아니야. 이사님과 저는 딱 사무적인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사님과 제가 최대한 잘 지내는 길인 것 같거든요. 순정은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고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밤 뭐 명품이 통해?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순정 씨 주변을 공략하는 겁니다. 주변? 곧 비서의 날도 다가오고 하니까 집들이기면서 다 같이 초대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곧장 비서들을 호출하고 4월에 비서의 날 있지.
비서로서 여러분들의 고충도 듣고 비서 동호회 단합을 위해서 우리 집에서 집들이를 좀 할까 해요. 네? 저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쓸데없이 뭐 사올 생각하지 말고. 얼마 뒤 난 이런 휴지나 던져주고 바로 나와야겠다. 같이 가요, 선배님. 싫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 그 집이 그 집이랬죠. 나 누구한테 부탁해서 중간에 전화 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아프단 핑계로 빠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 순정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고 준이야, 어디야? 준이는 순정에게 아픈 상태라는 것을 어필하는데 약은 먹었어? 휴일이라 병원 쉬잖아. 일찍 하고 들어가 쉬려고. 그날 밤 민호는 순정을 초대하기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끝낸 상황이었는데 수정 씨가 중국 음식 좋아할까? 오늘 한번 실컷 먹어보라고 하지 뭐. 곧이어 기다리던 손님들이 등장하고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셔서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김비선 어디 갔나? 아까 저랑 함께 있었는데 어디 들렸다가 늦게 온대요. 그 시각 순정은 준이에게 향했는데 야, 라면 끓여도 되겠다. 나 알아보긴 하겠어? 모르겠다. 안 되겠다. 뭐 밥부터 먹자. 뭐 먹을래? 한편 아저 먹어요. 술을 물처럼 먹어 지금. 민호의 집에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이 폭풍 먹방을 시전하고 있었고 소스가 좀 다르다. 저 순정 씨한테 문자 왔는데 못 온답니다. 뭐? 순정이 오지 않는다는 소식과 함께 설마 이 집 때문에 안 오려는 건 아니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요, 이 집 순정이 죽은 약혼자가 되게 좋아했던 집이거든요. 죽어? 누가 죽어? 약혼자요. 그렇게 순정의 비밀을 알게 되며 모진 말을 내뱉었던 날들을 떠올리고 바닥까지 추락한 남자를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을까? 응? 민호는 지난 날을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나갔다 올게. 그때 골목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우와, 진짜 많이 내렸다. 그치. 잘들 논다. 강 이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우리 집이 이 근처야! 질투심에 냅다 호통을 쳐버리고 두 사람 종일 같이 있었나 봐? 상사 지시까지 무시할 정도로 피치 못할 사정이었나 보지? 준이가 오늘 많이 아팠습니다. 저랑 얘 가족이 없어서 서로 안 챙기면 챙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오늘 못 가서 죄송했습니다. 됐어.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내일 중구공장 협상단이 본사로 쳐들어와. 출근해서 협상단 인사정보 리포트 만들어 제출해. 그거는 왜? 너하고 내 관계에서 딱 어울리는 업무를 준 거잖아. 괜한 짜증만 내고 돌아서고 맙니다. 그날 밤 오늘도 악몽을 꾸고 깨어난 민호에게 지연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야, 골치 아픈 일 생겼어. 좀 빨리 나와. 잠시 후 그런 거야? 강 회장이 언론을 움직였어. 강 회장이 준비한 히든카드가 이거였어. 중부공장 매각 직접 불명시켜서 국민 여론 들끓게 하려고. 네가 세게 나가면 국민 여론은 거세질 거고, 네가 약하게 나가면 선제 공격이 실패하는 거고. 기사들 약점 잡고 언론 움직이고 노조에 바람 놓고 아주 바락을 하고 계십니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 나 그렇게 달려왔어요. 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의실에서 근로자들과의 만남이 진행되고 이들에게 중부공장이란 판검사 배지보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미래, 자신의 눈과 바꾼 가족의 행복, 홍기 놓친 아들이 언젠가 만들어갈 가족,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순정의 말을 떠올리던 민호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듯했지만 인원 감축한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저희 경영진들을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만 믿을 건데? 하나, 최대한 조율하고 협의한 후에 팔아버린다. 둘, 협의하는 척하고 날치기로 팔아버린다. 셋, 복수를 포기할 수 없었던 민호는 다시 냉철한 기업 살인마로 돌아오고 뭐가 됐든 대충 어쩌고저쩌고 팔아버린다. 이제 좀 믿을 만한가? 그러던 그때 뭐라고 이 자식아! 다시 한번 짓거려봐. 이런 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만 수십만 개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무슨 놔라 고대리. 이를 진정시키는 한 남자. 물리적 충돌은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이사님께서 늘 이해하이소. 이 남자는 동욱의 아버지였고 민호는 통증을 느끼며 그만 쓰러지고 마는데 잠시 후 깨어난 민호는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급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동욱의 심장으로 순정을 마주하게 된 민호는 가지마. 이제 나 두고 가지마. 그리고 이 모습을 준이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길함은 뭘까?
이사님 여기요. 예, 그 외에 같이 왔던 여자분이 있죠. 그분을 알아보더니 갑작스럽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같이 온 여자라네. 그 비서 말이야? 예. 그 시각 밤새 민호를 간호하던 순정은 늦게서야 자리를 뜨는데 이제 나 두고 가지 마. 그리고 얼마 뒤 입사 후 쭉 본사에서만 있었나 자네. 그럼 좀 쉴 때도 됐구만. 중국 지사에 가서 쉬엄쉬엄 현지 법 익혀. 강 회장은 쓸모없어진 준이를 버릴 생각이었고 야망남 준이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마는데 같은 시각 전부 문제 없이 나왔다. 괜찮다고 하니까 더 불안한데. 녀석고. 아니 문제가 없는데 맥박이 150까지 뛰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일 앞두고 얘 때문에 제동에 걸렸다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긴 한 건가? 지금부터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 거야. 그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라는 거. 아니 뭔데 이렇게 뜨문들어요. 빨리 얘기해요. 장기 이식자 중 단 1%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너한테 보이는 것 같구나. 바로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이라는 거야. 그게 뭔데요? 장기 기증자의 성격,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어쩌면 말이다. 그 네가 겪고 있는 변화들, 네 심장의 원래 주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알지 못하는 감정 같은 게 생긴다면. 감정이란요? 이를테면 사랑 같은 거. 사랑? 잠시 후 또다시 질투를 느끼는 민호. 사랑이라니. 어제 몹시 불안정했던 네 바이탈 사인이 김순정 씨라는 분을 만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 내가 뭐 설마 그 기준에 뭐 좋아한다는 얘기? 그러나 민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열심히 부정했는데 잘 생각해봐. 핑계를 만들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인 거야. 이사님 몸 괜찮으십니까? 전부 파쇄하고 다시 가져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무릎이 참 가볍군. 마음 무거운 것보다야 무릎 가벼운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준이와 민호의 신경전이 이어지던 그때 제가 김 비서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뭐? 제가 김 비서를 아니 순정이를 많이 좋아한다고요. 준이의 당당한 선전포고에 민호는 충격을 받고 같은 시각 강의사가 쓰러지는 바람에 언론을 집중시킬 계획이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 골드 쪽에서 언론을 장악해 오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내던질 게 없다면 이 몸뚱아리라도 던져야지. 궁지에 몰린 강 회장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는데 놈들이 적법하지 않게 채권을 사들인 과정을 밝혀서. 하지만 회장님, 그렇게 되면 그간 부실 경영이 드러나면서 횡령 배임으로 임원들의 만류에도 강 회장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저놈들 발목을 잡는 방법이 내 발목을 끊어내는 방법뿐이라면은 100번이라도 해야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구속될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초강수라는 거 아니야. 망할 늙은이가 아주 말년에 미쳐 날뛰는구만. 일간지 쪽 말고 방송 쪽 스케줄 잡아. 간다. 그렇게 민호 또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됐다. 그러니까 헤르메아 몰락은 강 회장의 부실 경영으로 초래된 일이다 이거죠? 아버지가 일구신 회사를 매각하시는 건데 고민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전혀요. 지금 회장께서 편법으로 이 회사를 가졌든 아니면 정말 저희 아버지가 부정을 저질렀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몽상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얼마 뒤 아침부터 웬일이야? 회사에서 얘기하지. 너 네 비서한테 감시나 도청 안 붙였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왜? 언젠 우리가 감시 도청 필요에 따라 했어? 강 회장 오늘 중국 출장 갔지? 왜? 그 중국 지사 회의 자체가 없단다. 이사진들도 회장 방문 계획 자체를 모른대. 평창동 강 회장 집에 만일을 대신에 사람을 붙였어. 그런데 거기 누가 계속 나타난 줄 알아? 네 비서야 이 자식아. 그동안 강 회장 뒷일 처리해준 게 네 비서라고. 그렇게 민호는 곧장 순정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하고 따라가. 순정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 VIP 병동을 확인한 민호는 곧이어 삼촌의 이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무슨 일, 이사님? 그렇게 쳐들어간 병실에는 이미 사용한 기저귀와 문 좀 열어보세요 회장님. 아버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초췌한 모습의 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하세요. 왜 여기 계십니까? 그걸 왜 내가 설명해야지? 설마 이 늙은 몸뚱아리도 담보물이었나? 그 정도 채권 총액이면 장기 팔아치워도 할 말 없어. 어지간히 급하게 미행을 붙으셨던 모양이고.
자네가 서 있는 이 건물 자체가 암센터라는 건 확인 안 한 모양이지. 그토록 저주하던 복수의 대상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잠시 후 따라오지 마. 이사님,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세요. 나 몰래 삼촌 일 다 도와주고 이제 와서 내 걱정을 해? 어쩌다 네가 삼촌 병원에 있는 건데? 사모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가 미독하신데 미국의 큰아들이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부공장 사람들 때문입니다. 회장님 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중부공장은 결국 매각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제 추억이 있는 곳이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 중부공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민호는 강 회장의 죽음마저 이용할 생각뿐이었고 내 머릿속은 온통 숫자뿐이야. 삼촌 죽음이 헤르미아에 미칠 경제적 손실, 주가 하락 등등 말이야. 어떻게 이 죽음을 이용해야 이윤이 커질지 난 밤새 고민해야겠으니. 이사님, 그 시각 병원을 찾아왔던 준이가 위독한 강 회장의 상태를 목격하게 되고 다음 날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이가 강 회장의 상태를 곧장 언론에 넘겨버렸고 대표이사가 없는데 비상이사회를 열어? 강 회장의 건강 악화 소식이 보도되며 직원들 또한 난리가 나는데 야야, 봤어? 우리 회장님 얼마 못 사신대요. 기사 다 퍼졌어요. 뭐라고? 순정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한편 임시의장을 맡아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망남 준이는 이를 발판 삼아 회사를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건입니다. 득표수가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늦으셨네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이사님 이 회사 잘 소화시키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꿈도 이루고 말입니다. 이런 게 윈윈이죠. 좋은 기업가, 직원 주주제 뜻이야 좋지. 근데 형님이 바라는 그런 세상 가능성 없어. 사람들이 탐욕이 있는 한 제2의 강현철, 제3의 강현철 나타날 거다. 내 허락 없이 이런 일을 벌여? 건방지게 월권한 거 다시 얘기하자. 민호는 곧장 순정을 찾아가고 얘 어디 갔어? 반찬 내고 방 나왔습니다. 너 어디가? 인사과장님한테 반차 허락 받았습니다. 놓아주십시오.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너 어디 가냐고. 성민군과 지민군 별장에 데려다 놓으려고요. 평생동 자택에 기자들이 깔렸을 겁니다. 그 애들 기자들한테 잡혀서 오가지도 못할 텐데 저라도 가봐야죠. 가봐야 소용없어. 이미 다 깔렸을 거야. 그랬겠네요. 이사님께서 그쪽으로도 사람 보내셨겠네요. 순정은 강 회장의 비밀을 언론에 뿌린 사람이 민호라고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보냈어. 내가 뭐 이럴 줄 몰랐나?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일말의 기대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울까요? 이사님한테요. 그러나 민호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위험천만하게 길을 건너던 그때 위기의 순간에서 또다시 민호가 순정을 구해내고 그리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심장. 왜 난 이 상황에서도 진짜. 잘 생각해봐. 그게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핑계를 만들고 그 사람 주변을 맴돈다면 바로 사랑인 거야. 확인 한번 해보자. 내 마음이 어떤지.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순정에게 냅다 입을 맞추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지난 2015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순정의 바나다입니다. 믿고 보는 연기 장인들인 정경호, 김소연, 윤현민, 진구가 출연하며 감정 연기가 정말 훌륭했던 작품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1에서 6회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모아 요약해보았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남 민호가 빼앗긴 회사를 되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운명처럼 순정남 동욱의 심장을 얻은 후 생명뿐만 아니라 감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늘 지켜주고 싶은 한 여자 순정과의 러브라인이 진행됨과 동시에 준이라는 복병이 등장하며 헤르미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꼭 정주행으로 시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